운동장을 달리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재미있어서 또는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며 운동을 즐겨야 할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의 학교폭력 문제를 시작으로 학교운동부의 수많은 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운동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독점 모델이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운동선수가 되는 경로를 다양하게 펼쳐주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운동부가 가진 고질적인 폭력 문제 및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공공 스포츠 클럽을 마련했습니다. 최초로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스포츠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올해 이제 4년째가 되면서 106개 클럽, 28개 시군에 106개 클럽이 지금 운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점차적으로 더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 스포츠클럽 운영 4년 차를 맞은 현장의 모습과 이를 중심으로 경기도 체육 꿈나무들, 아이들을 위한 학교 체육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운동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키우며 한창 꿈을 키워야 할 나이. 기존 학교 운동부가 가진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침해 예방 안내서 스포츠가 버려야 할 것들을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운동선수 인권 실태조사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가운데 2019년 학생선수 전국 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선수들이 겪는 문제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 선수들의 신체폭력 경험은 초등학생 12.9%, 중학생 15%, 고등학생 16.1%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 학생 선수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합숙 시 폭력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꿈을 위해 폭력을 참아내야만 했던 학생 선수들. 제작진은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남상우 교수에게 기존 학교 운동부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인데 운동만 너무 시킨다. 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들이 이제 폭력의 문제, 또 이 성적 중심으로 대학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애들이 이제 사지로도 몰리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폐쇄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폐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현재 학교 운동부 이외에는 없다라는 게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성적을 내지 않으면은 잘리거든요. 생존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까지 가게 된 겁니다. 남상우 교수는 운동부가 가진 폐쇄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 위주의 성적 만능주의가 운동부 내 폭력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의 제한, 학생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 교육 의무 수강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대처에 나선 것은 그만큼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 문제인 폭력,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의 대안으로 G 스포츠클럽 사업을 실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운동부인 G 스포츠클럽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운동부가 가진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제작진은 경기도 교육청 학생건강과 유승일 과장에게 G 스포츠클럽의 사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스포츠 생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성과 교육 목표가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반 학교 체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하고 서로 상호 선순환되는
이런 선진국형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G스포츠 클럽 우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경기도교육청 역할이라는 것은 안전한 스포츠 생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G스포츠 클럽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단체 선정, 운영단체 컨설팅, 그다음에 정책 안내 등 홍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G스포츠 클럽 운영에 대해 필요한 대응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시군 체육회에서는 학생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고. 2018년부터 시작된 G스포츠클럽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에 총 106개가 운영 중입니다.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1대1로 지원하고 시군의 체육회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G스포츠클럽 사업이 운영되는 경기도 시군 중 하나입니다. 의왕시 체육회는 2020년 사업을 시작해 올해 축구와 볼링, 농구 3개 종목을 운영 중입니다. 제작진은 의왕시 체육회 김동화 사무국장에게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느낀 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일단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공공성을 띈 체육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모든 그런 적인 불안감도 해소가 되는 거고 기존의 사설클럽과 다르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학교 운동부, 사설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과 달리 지역체육회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지도가 가능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이제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같이 코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1년 정도 배우면 사실 대회 같은 것도 나가면서 고등학교 진로도 이쪽 계통으로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G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인 김혜정 씨도 운영에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승일 과장은 학생 선수 전출, 위장 전입, 불법 합숙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제 운동부가 이제 해체에 따라서 경기도학생들이 다른 타시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같은 마을에서 사시도 진출을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부가 폐단이라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불법 합숙이라든가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고. 올해 사업 4년차를 맞은 G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정착이 진행되는 과정 속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제작진은 다양한 의견을 위해 학교 운동부에서 11년째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송기호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G스포츠라는 정책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 사업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체육, 생활 체육, 그다음 전문 체육에 대한 어떤 일원화된 시스템을 체계를 갖춘다는 건데, 그런 취지의 어떤 방향성은 저도 만족하지만 단지 교육 당국이 그냥 방향성 제시만 할 게 아니라 안내자로서 인도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 제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반해야 될 학교 관리자나 학교 감독이나 학부모나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송기호 감독은 G스포츠클럽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학교 운동부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G스포츠로 인한 변화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관리자에 의한 압박감이라든가 위축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G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G스포츠 클럽은 학교 운동부를 원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 연령대에 인프라가 없는 그런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려던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사업 취지는. 그랬는데 어떤 피로감을 느꼈던 관리자들께서 그게 마치 학교 운동부의 대안인 것처럼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G스포츠를 시행할 수 없는 지역의 학교 운동부들이 무더기로 해체됐던 거예요.
한 400개 이상이 해체가 됐는데 6년 동안 한 4천 명의 학생 선수가 학교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학생 선수들이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사로 적발돼서 징계에 의해서 해체된 학교는 물론 지도자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팀이 해체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한 일이지만 감사로 적발된 학교는 15%에서 10%에 불과해요. 황대호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해단된 학교 운동부는 약 221개입니다. 이 중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사설 스포츠클럽으로 유입됐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남양주에서는 학교 운동부의 해체로 사설 스포츠클럽으로 옮겨간 학생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선수 28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7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평택에서는 중학교 축구클럽 감독이 아이들을 폭행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이 다시금 사설 스포츠클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양주랑 평택의 문제도 기존에 있던 학교 운동부가 해단이 됐어요. 해단된 팀들이 사설 클럽을 만들었고 그 클럽 스포츠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지도자들이 비리나 폭행, 범죄 등을 저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취업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결국은 아이가 희생되는 이런 사망사고 또 말도 안 되는 폭행 사고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부서가 누구도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자체, 도교육청, 협회 어디든 보호해주지 않아요. 사설 클럽이기 때문에. 게다가 사설 스포츠클럽은 학교에 소속된 학교 운동부가 아니고 학원도 아닙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업으로 국세청에 사업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자체 어느 곳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 밖을 벗어난 아이들이 다시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체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운동부의 해체는 운동부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에는 운동부 지도자들이 G스포츠클럽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종남 조직국장에게 당시 기자회견의 취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주요했던 건 그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운동부 이 지도자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엘리트 체육, 학생 선수에 대한 대책 없이 이걸 다 학교 밖으로 다 내쫓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그 전문 인력인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고용 불안이 바로 생기는 거였다는 거죠.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장 크게 제기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유승일 과장은 지도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 G스포츠클럽이 오히려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해체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고용 승계가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경기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대응해서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가 G스포츠클럽으로 넘어오면서 전환되면서 고용 승계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은 G스포츠클럽을 통해 2021년까지 21명의 지도자를 고용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G스포츠 클럽은 그야말로 1년짜리 단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고용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어떤 성적을 더 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좀 더 이 과하게 지도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환경을 강요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인재들인데 운동부 지도자들이 오히려 공교육 기관에서 충분히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민간으로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유출되면서 그런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 어떤 고용을 안정화시키면서 생활체육 그리고 지역의 어떤 스포츠 클럽 형태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고, 학교 체육은 또 학교 체육에서의 어떤 이 전문가인 이 운동부 지도자들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종목을 우리 학생들에게 경험시켜 줘야 한다. 운동부 해체로 인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게 된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운동부 지도자들.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송기호 감독은 G 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원 지역에서 G스포츠가 시행되고 있는 운동부는 접하지는 못했어요. 어디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뭐 홍보가 뭐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저변 확대가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축구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두 아이를 학교 운동부를 통해 교육하고 있는 학부모인 양맹열 씨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G스포츠라는 게 있는 건지, 그래서 그 G스포츠라는 거를 그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고, 근데 찾아봤는데도 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선수를 뽑는지, 어떤 취미반이 있는지, 선수반이 있는지. 김동화 사무국장은 과거 G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업 참여가 늦어진 것이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G 스포츠 클럽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해했던 것보다 2020년도 시작하다 보니 1년이라도 좀 빨리 시작할 걸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게 뭐냐면 교육청의 생각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시군체육회에서 좀 이해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좀 느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지원청에 일선에 있는 시군 교육지원청에다 많이 이제 홍보를 했을 거고,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아마 경기도 체육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소통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군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이 사업에 대한 게 이해도가 높아졌고, 아마 더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더 저희 같은 경우도 몇 개 더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상우 교수는 G 스포츠클럽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적 위상의 불확실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스포츠클럽이 뭐냐? 이거부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넘어가지 않는 문제점들이 일단 있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 스포츠클럽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성격과 위상과 이런 지위 같은 것들을 명료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그 방향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G 스포츠클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사업 자체의 보완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 과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G 스포츠클럽이 가진 방향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고민을 넘어 앞으로의 학교 체육을 위한 개선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황대호 의원은 학교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G스포츠 클럽도 좋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아직 제도적 한계죠. 예산의 제한이 한계가 있고 교육청만 또 많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군체육회 재정이 5대5 매칭인데 교육청이 늘려도 이게 못 받쳐주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럼 저는 결국엔 뭐 이건 먼 얘기인데 자치분권화 돼야 되는데, 더 이상 교육 사무를 도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단위에서 관리해서 개방도 팍팍팍 하고 학교 주변이나 아이들이 있는 주변에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걸로 만들고, 그 주도권을 갖고 아이들이 진짜 다 참여할 수 있게 95%의 인프라를 풍성하게 해줘라. 저는 그런 게 궁극적으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 최초로 발의하는 경기도 교육청 학생 스포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시군과 협력해서 소통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고, 이 학교운동과 G스포츠 클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시군 관계자, 그다음 체육회 관계자, 그다음 지도자, 학부모, 학생, 그다음 시도위원이 같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만들게 됩니다. 예산과 인프라의 확대, 그리고 자치 분권화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상우 교수는 학교 운동부와 G 스포츠클럽 등 지역 스포츠클럽의 색깔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운동부는 학교 운동부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학교장에게 교육청 차원에서 메리트를 계속 준다. 두 번째는 공공 스포츠 클럽을 좀 더
좀 전문화시켜서 좀 크게 만들어 갖고 학교에서 좀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종목들도 거기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교 운동부 하나, 그리고 일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스포츠 클럽 하나,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전문 운동선수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소위 전문 스포츠 클럽,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춰줬으면 스포츠 클럽이 좀 더 명확한 색깔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한 영국의 위성 스포츠 클럽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과 후에 그 학교 시설물이 개방이 돼서 그 안에 지자체에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고, 체육회에서 이제 전문 지도자가 걸로 가죠. 그리고 공공 스포츠 클럽에서도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가고, 발론티어들이 걸로 가서 거기서 학생들이 그 학교 내에 있는 공간에서 뭐 필라테스든 축구든 농구든 이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계속 하게끔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위성 스포츠 클럽 모델이 저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인구수 감소다, 학생 수 감소다 해서 학교에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비을 거고, 학교 내에 이제 이런 유휴 공간들이 클럽화되면서 거기에는 이제 지자체가 이제 리모델링비를 제공을 하고, 체육회가 전문 체육 지도자들을 거기다 파견을 해주고, 그리고 경기단체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런 세대가 만나는 이런 모형으로 구축을 해 나간다면 클럽이 좀 자연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맹열 씨와 송기호 감독은 어떤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안전이에요. 애들 안전.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는 목적도 처음에도 그냥 애들 건강하게만 하려고 시켰는데, 이제 애가 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를 느끼고 이제 선수가 되기를 원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정책에 맞게끔 그 옷을 입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필요한 종목에 한해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운동을 하게끔 해주고, 학교 내에 제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학교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운동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문화체육이 됐던 또는 또 스포츠 산업의 인재가 되었던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사회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반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보다 안전이란 테두리 안에서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정책의 보완과 이에 맞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다시른이었습니다.